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야5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서울 도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녹아내린 날엔 개미들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정부가 강조했던 밸류업은 대체 어디로 갔고 왜 우리만 더 이런 걸까요? 내일은 또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외부 환경 탓, 전 정권 탓, 이제 와서도 계속 남 탓만 하기엔 이 정부가 이미 주어진 시간을 절반 넘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씨에게 저희 취재진이 직접 김건희 여사 돈봉투 의혹 등 그동안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김 여사로부터 수백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명 씨는 김 여사가 교통비하고 아이한테 과자 사주라며 준 거였다면서 대가성을 부인했는데요. 명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학교 안에서 시위가 있다고 경찰들을 캠퍼스 안까지 투입시켜 학생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보면 정권이 집착하듯 말했던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지시만 하면 빠르게 사람들을 흩을 수 있는 경찰력을 재작년 이태원에선 왜 작동시킬 수 없었던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올해 1월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하드디스크.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강 씨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이 컴퓨터를 검찰이 복구한 결과 명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도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컴퓨터에서 새로운 단서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 수상한 파일을 열어본 기록을 찾은 겁니다. 제목은 대통령과의 녹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USB에 복제해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서영 기자,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5시쯤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2달, 선관위에 수사 의뢰된 지는 거의 1년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 토요일 이틀에 걸쳐 20시간 동안 명 씨를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휴대폰을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패고 다니냐고 물었다는 내용인데요. 녹취에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전 의원이라면서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명 씨는 대선 때 쓰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두 3대를 처남에게 버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배우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메시지들의 답까지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도 마음대로 못 그럴 텐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존재길래 그럴 수 있었는지는 더 이상합니다. 되짚어보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이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관심이 집중된 국면들에서 등장할 때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화번호 놔둔 게 문제였다며 번호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모습은 진짜 이상합니다. 이상해서 바꿔야 하는 건 전화번호나 전화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했던 명태균 씨가
검찰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를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온 명 씨는 죄송하고 자신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 관련 뉴스를 전하는 이들과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주말인 내일 아침도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을 내준다는 건 자신의 은밀한 정보가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윤석열 대통령 개인 핸드폰이 등장하는 뉴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과를 드린다. 위급한 듯 나를 잡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론과 야당, 여권의 요구에도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뭐냐는 말이 요즘 회자되죠.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변호 차원은 아니라 했지만 오늘 대통령의 의도는 마치 영상 편지처럼 딱 그래 보였습니다. 순진한 아내를 악마화한다. 대외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기조를 이어가겠다. 유경수 여사도 했다는데 국정 농단화하는 건 맞지 않다. 내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에 아내가 답을 보냈지만 아내의 핸드폰을 보자고 할 순 없다. 명태균 씨와 연락하는 건 당선 이후 많이 줄였던 것 같다. 공천주라고 얘기할 순 있다. 외압이 아닌 의견이다. 지금 특검을 한다는 건 정치 선동이고 인권 유린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트럼프는 현재 276명,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해리스를 여유 있게 앞서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을 넘겼습니다. 초박빙일 거란 예상들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의 넉넉한 승리였고 승부처인 경합주 7곳에서도 완승이 임박했습니다. 개혁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고 오늘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건 자신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개혁에 대해선 과거 이런 말도 했죠.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지금 상황에도 적용돼야 할 텐데 잘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김건희 여사가 과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명태균 씨의 새로운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교수 등을 거론하며 예지력에 감탄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 불렀다는 육성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년 반 전 시정연설에선 그랬죠. 자신에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이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뜻이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신념이 있다던 대통령이 국회에 가지도 않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과거엔 이런 신념들도 있다고 했죠. 국민에게 정직한 것이 민주주의고 그러면 경제 성장도 된다는 신념.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신념. 국민의 정직, 충성, 의회주의. 그 모든 신념들이 진짜였다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작동할 리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금세 변할 리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하나씩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에 이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된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식 전날 걸려온 전화에 그저 좋게 얘기해 준 것뿐이고 취임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취임식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2016년 촛불 집회를 상기시키며 탄핵, 물러나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는 집회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본질을 파악해야 성공한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본질은 전혀 다른데 계속 아닌 척하며 믿으라 우기면 사입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명태균 씨 조력을 중간에 끄는 게 본질이다. 디올백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다. 최상병 사건 의혹의 본질은 항명이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말한 본질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을 파악해야 성공하는 거라면 실패는 본질 파악을 못하고 안 하려는 데서 오는 겁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어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육성 공개의 여파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집권 3년차의 10%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무려 34년 만에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며 날을 세웠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인물들의 공천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특정 지역 시장부터 심지어 서울의 구청장 공천까지 언급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활발히 소통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에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6개월 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일, 즉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만 하고 그 틀 안에서 판결을 법관이 하죠. 그러나 평범한 국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국민은 세상사를 지켜보며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가까이서 도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 앞서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 속에 명 씨에게 공천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를 이른바 공천 장사에 활용한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 씨가 함께 있습니다. 명 씨가 윤 후보에게 소개하면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명태균 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사명이라는 거학척결이란 표현에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학척결은 소위 강약 약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과 무도한 자본처럼 진짜 센 쪽이 일으키는 잘못을 없애는 일을 말할 겁니다. 거학을 척결한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검찰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학이라 규정하고 수사를 총괄해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소위 판을 어떻게 짤지는 검찰 스스로 정하죠. 당연히 더 큰 힘을 가진 자의 잘못이 보다 큰 거학일 테니까 이를 척결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고 우선순위라 봄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할 때 검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들에겐 유독 가혹했다는 평가도 이어지죠. 그래서 일관성 없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검찰이 짜놓은 판에서 도출된 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문제 자체에 애초부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내린 군 검찰의 최고 형량 구형에 곳곳에선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는 박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내년 1월 판결을 내립니다. 올해 생일을 다룬 기사들 중엔 두 사람 이야기가 인상적이고 또 대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생일인 오늘 항명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최고형을 구형받았다는 기사가 났죠. 그리고 지난 9월엔 김건희 여사가 외국 의원들, 배우자들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을 보냈던 기사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현재 명 씨는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창원지검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자,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의혹은 워낙 많은데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니 일단 시간을 벌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크게 보더라도 공천 거래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산단 등 이권 개입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요.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 공천 거래 의혹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앞두고 일본에서 통보한 참석 인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오늘 오후 추도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먼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문을 보내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추도식을 둘러싼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란 행사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아키쿠 외무성 정무관에 대한 논란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 극우 계열인 아베파의 지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쿠이나 정무관은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보다 양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한 걸로 봐서는 추도서 내용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발표됐을 때 뒷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냥 취소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에 따라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11명은 현지에서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주는 대신 일본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네스코에 등재 후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해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이명 기자입니다. 당초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는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사도광산과 관련된 전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희생된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매년 추도식을 열겠다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격상 결정권을 쥐고 있던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역사를 기록을 남겨서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국민 한풀이 하듯이 등재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해명. 하지만 등재 직후 개관한 사도광산 전시관엔 반성의 기록은커녕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일본의 또 다른 약속인 추도식 관련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등재 전까지만 해도 언제든 열겠다던 추도식은 11월 말까지 미뤄졌고 그마저도 일본 정부가 아니라 지역단체 주관으로 격하됐습니다. 추도식 공식 명칭엔 강제노동, 희생 같은 표현이 빠져 누구를 추모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고 한국인 노동자 유족들의 초청 비용마저
일본 측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광산 관할 지자체장은 이번 행사는 추도식이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보고회라는 식의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사도광산 관할 지자체장은 이번 행사는 추도식이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보고회라는 식의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本当にそんな複雑なことではなくて世界遺産になりましたよっていう、これまで関わった人たちへの、むしろ報告みたいなもんですかね。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 없이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켜 달라고만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구색만 맞춰달라는 수준인데 이마저도 야스쿠니 참배 인사라는 최악의 외교적 굴욕으로 돌아온 겁니다. 매년